할 일을 하시면 우리가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가열되지 말라고 부동액을 넣죠. 그 부동액은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그건 물의 얼굴입니다. 물의 얼굴이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은 액체로 있을 때는 이 상태로 있는데, 그죠? 요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0도씩 하고. 그럼 부피가 늘어나죠. 그럼 이 뿌리가 옆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팽창하죠. 그럼 이걸 질 누르겠죠. 여기 또 수분이 또 같이 접촉되겠죠. 그럼 팽창하겠죠. 그럼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상걸림하고 똑같이 조직이 약해집니다. 물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병균이 바로 뭘 시원하 좋다고 바로 들입니다. 그래서 뿌리 성원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처, 두 번째는 줄기였습니다. 감입니다. 줄기는 아까 개문 보셨죠? 줄기가 이렇게 있다가 비바람이 세게 분다, 아니면 동물이 와서 뭐 부러뜨리다 툭 쓰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균이 침투를 합니다. 이 균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미성을 들으셨지만 곳곳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없는 데 없습니다. 우리 감기도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가 오듯이 감기는 뭐 어디서 왔노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주변에 다 온갖 세균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강하면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라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답은 원하자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우려고 하면 아까 오전에 수량을 많이 내려고 하면 뭘 많이 주면 된다 했어요? 질소죠. 그럼 질소를 수량을 많이 엮여서 질소를 주다 보면 줄기가 막 자라고 잎이 많이 나고 하겠죠. 대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체적으로 약해지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병 걸린다 싶다 하면은 뭐합니까? 농약을 싹 뿌리죠. 결국은 하나의 욕심이 두 개, 세 개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현대농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친환경을 해야 되는가? 답이 바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60, 70년대 그 토마토, 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치료, 뭐 엽치료, 뭐 전치료 다 할 것 없이 영양 성분이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그 당시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뭘로 다 보충을 합니까? 영양제를 먹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그 상태로 먹어도 충분한데 지금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전에서 자라가지고 어디도 따먹고 뭔가 그런 거 산에서 치뿌리도 캐먹고 쑥도 먹고 다 했거든요. 결국은 그게 영양식이고 기능식이고 보약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원소가 16개, 세개는 CHO는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양액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양액 재배 말고 또 어떤 재배가 있습니까? 네, 토경 재배는 이제 배치되는 비중이죠. 땅에서 키우는 것은 거의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만 양액 재배는 그 액체상 또 수경 재배라는 것은 양액 재배 일종입니다만 딸기나 뭐 이런 것들도 배들을 고배들로 해서 그 필요한 양분만 주죠. 무늬는 아주 좋죠. 때깔나기 위해서 때깔 약재를 또 뿌리죠. 결국 뭐냐 하는 얘기. 결국.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어떤 양분은 빨리 유실되고 어떻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유기물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치, 버리지, 멸치 뭐다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이 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결합을. 다른 양분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물이 아무리 비가 안 오더라도 한 2주, 3주간 견딜 수 있게끔 유기물을 찾고 있다. 양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산대 같은 경우 NO3 마이너스 전환을 떼니까 토양 입자가 마이너스 떼니까 가품 마이너스니까 비 오면 쉽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분실을 하라 했잖아요. 자주 줘라. 이건 결국 뭡니까? 그건 결국은 과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여기 토양 관리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했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업은 제가 볼 때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멋진 대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농약 다른 집에는 10번 치는데 나는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 재배하시기 전에 재배 적지냐 아니냐 토양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삽으로 파보십시오. 얼마 정도. 아무리 못해도 1m 정도는 파보십시오. 그럼 1m 뭐 물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럼 만급 배수를 하든지 물을 빼낼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매니저가. 그것도 허리도 아픈데 힘들다. 귀찮다 하시는 분은 아무리 못해도 4, 50cm는 파보셔야 됩니다. 네. 파보시면 이 흙이 손으로 딱 만졌을 때 지문이 쫙 남는다. 소위 공작우리 할 때 그처럼 차를 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100개를 뿌리면 3년 되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피해를 받은 배수가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남 지역과 이분이 저기 전무님이신데 대단하신 분. 그 다음에 자, 그럼 나는 비닐도 싫고 부직포도 싫고 우리 동네는 갈비도 없다. 오직 집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종 해놓고 다 중간중간 보시고 이렇게 사기 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도라지는 광발화성이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광발화성으로 취급이 됩니다. 빛을 받아야 발화가 되는데 이 빛이 약 3cm 정도는 빛이 다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매트매트 꽉 눌리지 않는 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발화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며칠 있다가 걷어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발화되는 출현되는 거 보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하고 수분하고 이런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종자의 또 내적 조건에 따라서 출현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한 몇 군데 들춰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현이 됐다면 이렇게 가운데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있죠. 색도라지, 청도라지, 색이 어느 게 예쁩니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예쁩니까? 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도 둘 다 예쁜데 저도 어느 게 예쁘다. 어쨌든 이 꽃이 피는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제 피어 있고 이것은 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종자는 언제쯤 맺히느냐? 보통 9월에 맺힙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거의 9월 되면 맺힙니다. 그래서 9월 하순, 중하순쯤 되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도라지 대지역
대체로 자르시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양건하시면 햇볕에 늘을 말리십니다. 그러면 한뭐 2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탁탁 털어가지고 모아서 소위 까불란다 그러죠. 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대량으로 뭐 하시지 않으나 집에서 한 4박 정도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옆으로 모으는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쓰러지면은 뿌리 감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육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봄밭에다가 바로 뿌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조파를 하든 상파를 하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종자를 3등분해서 나눠서 뿌리시더라도 그 양이 적을 때는 모래 또는 황토하고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혼합을 하셔서 부피를 좀 많게 하시면 편하십니다. 예, 편하시고 뭐 간이 안 떨어집니다. 충분하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요만큼 잡고 요만큼 물을 나고 막 바람 불면 날리고 머리 하얗게 그래서 꼭 믹스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일반 150ml 이게 150ml 안 된다 그죠? 돌을 5개 하고 50공입니다. 75공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종자를 2알 내지 3알 정도 넣습니다. 근데 이 작은 거 어째 하면 벌써 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무하고 배추 같은 거 파종하는 거 그만한 거 있죠? 네. 그리고 호수로 쭉 연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갖고 쫙 하면은 요게 서너 개, 몇 개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잘못하면은 눈 안질베리 눈 빠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그또 뭐 제가 그에서 공부하는 게 되는데 여쭈에 빌리고 같이 하십시오. 좀 대량으로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파종하고 뭐 재놓고 이거 할 때는 발화되기 전까지는 편합니다. 편한데 이게 물이 엄청 빨리 증발해버리죠. 그러면 매일 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토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황토를 쓸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반 우리 원예상이나 이런 데 파는 걸 갖고 하시되 조금 황토를 섞어주시는 것이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뿌리가 이제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뭐 뿌리니까 햇빛을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그늘 차가운 물 씌워주고 하시는데 초반에는 조금 올라올 때 한 2-3cm는 차가운 물 씌워주시고 약간 녹색으로 약간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물자람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흐르르르르 키만물 조금만 커가지고 푹 다 쓰러져 있습니다. 물론 잘하면 농기 심으면 살 수도 있지만 연약하게 자라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형태 보시면 이 이제 톱니바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잎이. 그리고 요게 이제 대생이라 뭐 하는데 마주보고 나는 거. 보생은 이제 어긋나고 어긋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도라지가 보생하는 것도 있고 대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아주 특이합니다. 근데 더덕은 어떻습니까? 잎이 4개죠. 4개입니다. 4개가 대생합니다. 같은 마디에서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하십니다. 요 채로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나누면은 나눈 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을 105공짜리 하시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 상자 하듯이 거기에 그냥 상토를 잘 깔고 화종을 하는 걸 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물 관리 하시면 되는데, 요거 보통 한 6월에 이식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요렇게 이제 살짝 떡 넣으면 되겠죠. 반드시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오전에는 심지 마십시오. 오후에 3시 이후에 심으십시오. 왜냐면 아직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발 산량이 많아버리면 잘못은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기예보 딱 보시고 있다가 일주일 주간에 내일 비 하면 오늘 오후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비인데 몇백 미리는 계획도 나갑니다. 어쨌든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되면은 정착합니다. 딱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프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더덕은 저희 이제 두부 상자에 이제 실험으로 이렇게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옮겨 심으면 돼요. 우리 학교에 이제 옮겨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 실험실에 12명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실습을 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 어디가 뿌리인지 어디가 위인지도 모르고 심으라 하면 막 심어놓습니다. 가면 막 뒤집어놓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교육자에서 내가 무시하구나. 그래. 아니, 도라지는 표시하면 더덕은 표시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이 싹이 딱 올라오면 관계가 없는데 안 올라오고 그냥 봄에 4월달이나 이때 해가 여러분들도 잘 구분 못 하십니다. 또 그렇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제가 실험입니다. 요게 이 바로 옆에 논이지 않습니까? 논 옆에 이 물이 있는데 지하 수위가 높은데 일반적으로는 100%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실험실 내하고 주변에 많은 박사분들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이 교수님 안 됩니다 딱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더 재미있지 않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포크레인을 들이대 갖고 여기다가 50cm 팠습니다. 그러면 높이 1m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고랑을 깊게 팠습니다. 그러면 실제 높이보다 50cm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배수가 잘 되게끔 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점토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이게 원래 논이니까 점토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X. 그래서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고 또 추가로 들어갈 게 뭐냐면 군ben토입니다. 왜냐면 짚을 지금 넣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유기물 개미가 군ben토. 그래서 군ben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꽂아놔도 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하고 더덕. 그리고 여기 이제 비료 종류가 화학 비료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준 거,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그다음 유박, 뭐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학생들 보면 포만 합니다. 뭐 적고 있는 거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인데 연구원이네. 제대로 교육 이래도 1, 2학년 때는 뭐 벼가 뭔지 벼 나무라 싹 하다가 4년쯤 되면은 조사됩니다. 탁 말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실습을 하고, 자 여기가 모업체에서 이제 이 하동입니다. 하동 조공이라는 건데 여기는 천도라지. 그래서 모회사에서 이제
했다. 근데 줄기가 보면은 쓰러져 있기는 해도 다른 일반 도라지보다 간 직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뿌리도 보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그 양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수포 도라지 해서 막 대량으로 재배하고 막 홍보를 하면 없다만 하거든요. 그러면 뭐 보기에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차 산업으로 가서 도라지를 재배해놓고 어떻게 팔 거냐? 제가 이제 저희들이 산청에서 이제 매년 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하면 손님들 자 분말, 도라지 분말, 도라지 환, 도라지 액기스, 그 다음 생도라지 쫙 나누면 제일 잘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라지 층도 있습니다. 예? 반. 도라지 집. 반 높이죠. 생도라지. 아. 생도라지가 제일 잘 팔립니다. 그 오시는 분들. 네. 그래 저도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이게 청이나 이런 거 광고 하니까 주부들 손 안 가고 해날 건데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도 많이 속았어요. 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체험 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왜 체험 마을이 있어야 되느냐? 근데 저번에 갔던데 그 좁은 면적에 농작물을 얼마나 재배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친환경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아 여기서 콩이 나온다, 현미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콩으로 된장을 만든다, 깻잎이 나온다. 전부 친환경이에요. 보거든요. 그럼 신뢰가 가요. 그러면 농산물 파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밀양에 조성하는 그것도 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신뢰가 구축되면 이 가공적으로 한다는 어디도 괜찮고 이 어디만 좀 밋밋하다 그럼 도라지 넣으실 수 있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적정 비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이발하러 갔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 농사를 열심히 하신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100% 배지 않습니다. 배하고 문산 진주하면 배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기농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진접해나 마당에 텃밭에 이렇게 하시죠. 그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분은 이제 제 본가의 옆집에 이제 이사를 오시는 분인데 매주 오시가 하시는 일이 풀 뽑는 거예요. 다 손으로 풀고 오셨어요. 그래. 그래 제가 뭐라고 한 말씀 드리기도 뭐하고 이거 박사면 박사지 이건 내가 더 잘하는데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시간이 왔어요. 이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그럼 부직포를 까시라 검정 비비를 하시라 뭐 솔잎을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다른 데다가 시범파를 다 조성해놓으면 그거 보고 따랐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교육이란 게요. 한 번은 이제 기농 우리 고향에 사시다가 우리 고향이 참 말이 잘 안 돼 있던가요.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 그래 옛날에 사시던 분인데 도시에 이제 30년 가시다가 내일 뭐 퇴직 하시니까 이제 오시려고 그건 제가 아는 분인데 경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타야 됩니까? 뭐를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형님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없죠. 그 위안한 건 갔다가 이제 와봤으면 처음 막 해놨다가 그러나더라고요. 말할까 말까 있다가 다음에
토 1이니까 일요일 다시 이제 까먹게 이제 다시 또 옆으로 변한 겁니다. 그게 뭐 옆에서 뭔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한다는 거 소위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힘들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표현 방법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옆에 뭐 친구분들이 계시면 그렇다고 저래도 되는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막 그런 나오고 하다가 옆에 분이 그게 아니다. 그래 하실 수 있지.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개농연합회 사무처장님하고 여기 하만입니다. 안희화 사장님 여기 이제 손녀인가 손자가 보십시오. 등이었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쭉 봤지만은 제일 신뢰가 가는 분 경남에서 넘버원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지도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군뱅이 먹은 도라지 먹은 군뱅이들 특허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컨설팅 갔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교수님 우리 도라지밭에 군뱅이 좀 잡아주세요. 제가 군뱅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군뱅이 좀 잡아달라 하시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이제 했는데 일단 여기 도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한번 보십시오. 완전 위에는 나무입니다. 네, 목질화 되어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5년, 6년 되면 저기 목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와고 일단 자, 여기 30년 된 노래입니다. 30년. 자, 매도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한개 중에 사회에게 다섯 여섯 아홉 열 여섯 열네. 이 하나가 이게 살인대죠. 살인대를 치워올 정도입니다. 자, 여기 어디서 하신 요도 하만물입니다. 하만호 가수입니다. 자, 이렇게 며느님하고 또 시어머니께서 이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농민입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도라지가 30년 됐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왜 분명히 30년 됐습니다. 심은 지. 지금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30년 됐다. 예? 아니 아까 이만한 게 30년 됐다. 묵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30년 그 배영바 밑에 있다 이거 울타리 밑에 진짜 30년 나오더라고요. 해봤습니다. 예. 얼마나 아니 그 어릴 때 놔뒀는데 그게 진짜 커가지고 홍게식이 안 하는데 그렇게 죽어가지고 또 나고 죽어가지고 장군에서 나고 이게 돌편에서 일 잘한다. 그게 가려우니까. 갔는데 안 옮기면서 꺾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홍게식이 안 하는 회장님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장군이나 원래 10년 전에 제가 뭐를 부었습니다. 심어놨죠. 그러면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첫 해부터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가 제거를 안 하니까 다시 떨어지죠. 그럼 이러면 원뿌리는 한 5년, 6년 되면 죽어가죠. 그럼 옆에는 떨어지가 다시 또 뻗어가 있겠죠. 이래. 요 모양 구조를 잘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이놈이 같은 데서 나온 겁니까? 개설입니까? 아니죠. 이건 놈이죠. 이놈은 요거는 한 3, 4년 전에 막 1,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착각 속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30년이 내가 신기는 30년 전이지만 실제는 5년 전 거다. 5년 산 돌아지다 하셔야 되지